안녕하십니까. 외모차별 유행 중 당당히 3위 통일방송의 김영우입니다. 한국 사회 차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2011년에는 차별 요소의 순위가 학력, 동성애자의 외모, 그리고 장애인, 출신 국가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 차별은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과 체감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4년도 장애인, 학력, 출신 국가, 동성애가 외모 순위등 결과에 비해서 외모 차별이 체감도가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점이 아주 흥미스럽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요, 그 외모를 많이 따지고 또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취직을 한다든지 회사에 가서 잘생기지 못했다고 해서 퇴사를 맞고 나오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이 어린 분들이 이제 성룡의 제일 1등이 지금 한국이죠. 그래서 성룡을 바꿈으로써 해서 정말 가지 못했던 회사도 갈 수 있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도 여전히 여자들이 외모를 보고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외모가, 여자들이 외모가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주한 만능의 시대, 거지도 꽃꽂이라면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여성에게 외모 그리고 몸의 문제는 어떤 의미를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죠? 여자분들은 아마 생각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준 외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게 한국에 오면서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남들이 이제 얼굴에 쉽게 손을 대고 칼을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준 얼굴에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소리를 들어가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50이 넘었기 때문에 그 손을 대기에는 아직 나이에 비해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준 부모님들이 얼굴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손댈 마음도 없고요. 또 내가 이제 예뻐졌다고 해서 그 외모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비주얼의 만능의 시대, 거지도 꽃꽂이라고 하면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 여성의 외모, 몸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모 이야기라면 제목적인 주제, 정립의 문제는 병리적 중후에 대한 진단이면 더는 듣고 싶지 않을 만큼 담론이 넘치는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 상황과 비교해보면요, 변화된 지점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콤플렉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20년 만에도요, 외모 콤플렉스는 부상하는 사회 현상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이 막 산업화되면서 시절 외모는 몸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떠올랐고요. 지금은 부모님에게 태어나지만 성형외과 선생님들에게 완성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몸의 기술 발전에 우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 가꾸기에는 일종의 발전과 성장이므로 괜히 선택한 여러 기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왈가왈부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이 상식적으로 여겨진다면 성형 부작용이나 성형 중독 문제를 시사 프로에서 심층 보도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괜히 선택이고요. 그리고 불륜을 올려올 뿐이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외모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방식은 젠더가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고 또 이는 어떻게 진행해 왔을까, 그리고 이 시대 여성들이 내 몸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육체 자본의 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외모에 대한 고민이 외모의 중요성에 관해 질문하는 20년과 지금의 답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70% 외모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것도 거의 같고요. 외모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비율도 60% 정도나 20년과 같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에 관한 담론이 피행상상되는 시대, 그리고 몸의 시대라는 요즘의 상황을 생각하면 뜻밖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가 더 중요한 일을 살펴보면요, 외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뻐야 하는 이유를 보면요, 그냥 여자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여기던 과거의 인식 대신 사회활동이 필요나 자기만족, 자신감 같은 답변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뭐니 해도 여자가 이뻐야 한다는 답변이 24.2%나 줄어든 대신 20년 답변에는 보이지 않던 기타 의견이 21.9%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성들은 외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 몸.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알아야 돼요. 이게 자기 민족과 자신감이 가장 많았고 첫 인상이 된 관계, 남녀 관계 등에서 예뻐야 특이 본다는 의견이 나타났고요. 남자들이 이제 외모 지상주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살찐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여자의 운명이라기보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에게 유리한 스펙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여성에게 외모가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라는 생각을 반영하고요. 이것을 브리디아 육체 자본 개념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자본을 생산하는 것은 사회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개별한다는 뜻이고요. 몸은 계급의 상징물이 됐다가 걷거나 코를 풀거나 먹고 마시고 말하고 등등 몸을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취향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계급 문화적 일이고요. 훌륭한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층 계급이 표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는 몸에 성형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온갖 병들이 이제 다 오고 가고요. 2년에 한 번씩 거기다 칼을 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얼굴을 내밀어서 이제 50대 된 사람이 얼굴을 내밀어서 거기에 빛다른 것도 저는 하고 싶은 생각도 물론 없거니와 이게 칼에 몸에 함부로 칼을 댄다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1년에 사람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흰머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세월이 가는 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형을 해서 잡아당겨서 이게 주름을 줄이고 나이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저도 한번 해볼 마음이 있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2년이 되면 또 이제 축 처지고 안 한 사람들하고 한 사람들 차이가 100배로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더 많이 처질 거고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처지겠죠. 그만큼 칼을 계속 대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내 인생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시고요. 내가 스펙이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점수를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의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를 바라면서 통일방송의 김영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